이번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점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부겸 총리는 1, 2주 내 전환점이 온다고 했거든요. 언제쯤 정점이 올 거라 보세요? 정점은 이미 지난주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 60만이 그런가요? 정점이었고요. 예. 해외는 정점이 딱 찍고 내려오는데 국내는 기존에 감염자가 없었고 또 오미크론 후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2차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낙타형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평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화구처럼 서서히 올라갔다가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 다시 내려오는 패턴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측보다는 적어도 저는 3주 이상 늦어질 거다. 아마 4월 초 정도가 되어야지 감소세로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감소한 양상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속 기간은 인구의 최소한 40% 전후가 감염이 돼야 되는 것 40%. 같아요. 네. 지금이 5분의 1 정도. 그렇죠. 지금 20%인데 영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 전후 감염이 됐는데 다시 그 셀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 40%를 넘었는데 이스라엘도 약간 증가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50% 인구가 감염이 됐는데 계속 감소세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기존 감염자가 매우 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어도 40% 전후 감염이 되어야지만 이 오미크론의 유행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지금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거나 이제 감염됐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 역할이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내에서 팍스로비드 복제약 생산이 가능한지 타진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팩스로비드가 너무 없어서요. 예. 제가 사실 외래에서 제 환자는 다 고위험군이신데 일주일 격리 해제하자마자 다 안 좋아서 외래를 오셨는데 아무도 처방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연락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재택 관리에서도 격리 해제인 일주일 때 전화가 오고 환자들이 스스로 팩스로비드를 요구하지 않으면 처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개인 의원에서는 이 환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약 자체에 대한 금기 약물도 많고 증상 자체가 초반에 심하지 않다고는 처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빠져서 오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인수위에서 이 팩스로비드의 복제약을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복제약은 이미 다 해외에서 일부 국가에서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도 아마 일부 회사가 아마 이 복제약을 허가를 받고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 생산이 된다고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로얄티를 지불하고서라도 빨리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더 촉박해요. 저는 화이자와 우리가 구매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 시간을 벌면서 지금 말씀드린 로얄티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을 빨리 가져오는 것이 지금의 중증 사망자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료제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고요. 네. 그리고 인수위가 내세우는 과학방역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대면 진료입니다. 전화로 봐서는 의사들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상태를 봐야 또 알 수 있다. 이런 지금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차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금기 약물이 많고 고위험군들은 대부분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을 처방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금기 약물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면 처방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또한 중간에 증상이 나빠지더라도 사실 동네 병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지금 독감 체제로 전환을 해서 본인들이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일주일 후에 격리를 해제해서 오는 경우도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3일이나 4일에 병원에 오는 거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염은 굉장히 극하게 적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대면 진료 체제로 전환을 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야간에 진료를 못 보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은 야간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병은 저녁에 나빠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격리병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간단한 검사를 하고 거기서 팩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 같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게 지금 급한
그렇죠. 과제인가요? 어차피 아, 정부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1급 감염병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염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네. 독감 정도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치료에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 건가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고위험군이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진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대면 진료 자체가 안 되고요. 저희 환자 같은 경우도 격리를 해제를 했더라도 고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격리 병상이 나지 않으면 진료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격리 병상을 대학병원,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아니면 격리 병동에다가 환자분을 입원이나 단기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처방만 받고 그다음에 수액 정도 맞고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증상이 심하면 바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스트트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체 양성률, 국민의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국민 건강조사를 이용해서 하셨는데 이제는 아마 질병청에서 정기적으로 좀 더 많은 표본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본 조사죠. 네, 표본 조사지만 좀 더 대상수를 많게 그다음에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피검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피검사라기보다는 그렇죠.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예. 그걸 대상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지역별, 연령별, 성별 우리가 왜 이제 여론조사할 때처럼 조금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검사를 하게 되면 국내 유행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정책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지금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방역 체계도 조금씩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